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또 한국을 찾았었는데요. 18일 오후에 하나증권 본사를 찾아서 2025년 글로벌 주식 대전망 세미나를 하고 갔는데요. 미국 기술주 분석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애플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강력한 퍼포먼스에 힘입어서 올해도 25%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불마켓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파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밤 10시일 뿐이고 파티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올해도 인공지능 AI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는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 업종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등 AI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업종이 그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아이브스는 테슬라 강세론자답게 테슬라가 가장 가소평가된 AI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이 앞으로 테슬라에 수조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앞으로 2, 3년간 자율주행 기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가 테슬라의 다음 세대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브스는 중국의 딥시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딥시크의 등장 역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딥시크 등장 초기에는 빅테크들의 AI 관련 자본적 지출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빅테크들은 올해 180조 달러 이상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역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딥시크 등장에 따라 엔비디아는 올해 시총 4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묻는 질문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꼽았는데요. 그는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전통 자동차 산업재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티스 기술을 결합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AI 발전과 함께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독특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술 종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판매량이 급속 감소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머스크 반감이 위험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또 미국에서 테슬라 중고 매물이 1년 전보다 급증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에 따르면 CNN 방송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 콕스 오토 트레이더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해 4분기 이 사이트에 등록된 테슬라 중고차는 평균 11,300대로 전년 동기의 8,800대보다 무려 28%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콕스 측은 테슬라 중고 매물이 이렇게 급증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며 2021년 팬데믹 이후 테슬라 신차 판매가 급증했다가 3년이 지나면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CNN은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이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징후라고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서 연방기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지출 삭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지금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람 이렇게 퇴직시키고 자르는 거 쉽지 않지만 미국은 그냥 You're fire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유행시킨 단어도 You're fire 이거였는데 머스크도 그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CEO가 정치판에 뛰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양당 갈등이 심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몇백 년 양당제라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싸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정치적 갈등이 진짜 극에 달했었거든요. 미국 그 의사당 막 따발총 들고 난입했었잖아요. 거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워런 버핏 이야기 잠깐 봅니다. 얼마 전에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3F 공시로
미국의 큰손들이 대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었는데요.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축적하는 동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현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월간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펀드 매니저의 2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보유 비중은 2월에 3.5%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금 보유량이 4%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 신호가 발생하고 현금 보유량이 최소 5%에 도달하면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4,820억 달러를 운용하는 205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34%의 참여자는 올해 글로벌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 중에 11%는 채권에 대해서 비중 축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투자자들이 주식은 매수, 나머지는 매도 상태라고 적었는데요. 그는 이 같은 강세 심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강력한 경제 성장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89%는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됐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200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배분과 세계 경제 성장 예측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 심리 지표가 1월에 6.1에서 2월에 6.4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매니저들은 부문별로는 유로존 주식, 채권, 방어적 부분에 대한 배분을 늘리고 기술주와 은행에 대한 배분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보는 소프트 랜딩 확률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하드 랜딩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은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는 매니저들은 세계 무역 전쟁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채권 수익률의 무질서한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상을 들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는 금이 압도적으로 선택됐습니다. 매수 거래가 가장 많은 자산은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무려 56%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미국 달러 매수와 암호화폐 매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시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 4분기에 약 6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버크셔는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약 3,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워런 버핏의 판단은 미국 주식이 비싸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주식을 팔았던 워런 버핏은 기술주가 주도한 지난해의 주식 상승분을 대부분 놓쳤는데요. 그러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향해 가는 버핏과 현금 보유가 15년 만에 최저치인 글로벌 펀드 매니저 가운데서 올해 누가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